자, 이번엔 메탈릭 페인트입니다. 메탈릭 페인트라는 거는 금속성 페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이게 사용되는 게 자동차를 보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혼합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외피 부분에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그 페인트 위에 또 여러 가지 도료를 입혀서 광택이 나게 한다든지 또는 빛이 어떤 자동차 외피에 닿았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아주 유용한 어떤 재질입니다. 자, 보면은 옵션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메탈릭 페인트, 플래크, 펄, 탑 코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메탈릭 페인트 이 부분이 기본 재질이고요. 기본 재질. 그다음에 플래크라는 거는 금속 조각을 뜻합니다. 금속 조각. 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얼룩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펄이라는 거는 진주입니다. 진주. 그 다음에 탑코트는 코팅입니다. 코팅.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자동차는 금속성 재질이나 또는 요즘에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금속으로 자동차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자동차 위에다가 일단 색칠 페인트를 칠해야겠죠. 이게 바로 기본 재질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인팅을 하고요. 그러면 그 위에 이 코팅을 하는데요. 이 코팅이라는 거는 이 페인트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뭐 조금 얼룩이 진다든지 또는 이 바디 자체가 녹이 쓴다든지 이런 걸 마감하기 위해서 코팅을 합니다. 이 코팅은 이 자동차 외피를 약간 광택이 나도록 또 할 수도 있고 또는 산화작용도 막고 그런 역할을 하죠. 첫 번째 페인팅을 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두 번째 코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 플래크하고 펄이라는 거는 이 위에다가 또 다른 어떤 막을 입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 플래크라는 그 금속성 조각입니다. 이 빛이 어떤 특정한 물체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주위에 약간 흰색 점이라든지 또는 뭐 또 다른 그러니까 페인팅된 어떤 색상에 따라서 이 금속성 조각의 색깔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흰색 점이라든지 또는 이 주위에 이렇게 약간씩 뭐 얼룩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플래크라고 얘기하죠. 이 자동차를 보면은 어, 밖에 나오셔가지고요, 이 한낮에 빛을 비춰보면은 주위에 어떤 금속성 조각들이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펄이라는 거는 진주인데 빛이 이렇게 닿았을 때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사이드 쪽에 약간 색깔이 짙게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우선 메탈릭 페인트 기본 재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프시킵니다. 하지만 탑 코트라는 거, 즉 코팅이라는 거는 오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카페인트 재질이 있고요. 크룸이 있고 매트, 커스텀이 있는데 카페인트는 자동차 표면 재질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크롬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광택이 강한 금속성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트는 반사가 없다, 광택이 없다는 뜻이죠. 자, 카페인트에서 기본 재질이 붉은색입니다. 물론 색깔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랜딩 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페인트의 광택은 기본적으로 80입니다. 80. 즉 80%를 반사를 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시진 아마 그래서 맥스 2016 제가 매핑 강의에서 팔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로프라는 거는 스탠다드나 또는
V-Day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팔로프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팔로프라는 거는 일종의 범위입니다. 범위. 요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맵에 보면요. 자, 여기 팔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팔로프. 팔로프라는 개념과 그라디안트 개념, 그라디안트 램프의 개념이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어떠한 색깔에서 어떠한 색으로 가는 과정 또는 투명하다고 한다면은 안쪽이 좀 더 투명하냐, 바깥쪽이 불투명하냐, 바깥쪽이 투명하냐, 안쪽이 불투명하냐, 이런 어떤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팔로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로프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VDA나 또는 맥스 기본 재질을 적용할 때 이 팔로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바깥쪽은 흰색, 안쪽은 약간 탁하죠. 이게 바로 팔로프입니다. 이걸 통해서 팔로프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미대로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보면 마치 그라디안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바깥쪽에 흰색이 아주 밝게 빛나는 거는 이 원하는 재질이 100%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인쪽으로 갈수록 약간 탁해지죠. 이거는 이미지 자체가 원하는 어떤 맵의 자체가 약간 탁한 느낌, 약간 좀 짙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건 조명에서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 같은 재질을 설정할 때도 사용되고 반사 같은 재질에서도 사용됩니다.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이 여기서 여기 카페인트 그러니까 메탈릭 페인트에서 탑 코트 부분에 자동적으로 이 팔로프가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빛이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럼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약간 원래의 색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팔로프입니다. 일종의. 아시겠죠? 빛이 닿은 부분은 빛이 닿고요. 그럼 원래의 색깔과 서로 블렌딩이 되는 겁니다. 블렌딩이 돼서 좀 더 다른 느낌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고요. 빛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이 사이드 쪽 부분은 원래 색상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팔로프입니다. 자, 그럼 팔로프, 카페인트에서 팔로프는 주로 20도 각도를 이룹니다. 20도 각도. 이것도 일종의 각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면에서 물질 쳐다볼 때와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어떤 범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도 팔로프입니다.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거는 팔로프의 느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00% 아주 깨끗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트는 무반사죠. 무반사, 무광택. 자, 그 다음에 위로 가셔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스프레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강조죠, 강조. 강조 표시라는 의미인데 이, 이 재질의 그냥 색상이죠, 색상. 색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표시가 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기본값은 0에서 100% 사이에 설정하는 거고요. 이 100으로 증가시키게 되면은 아주 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 재질 자체가 마치 붉은 적색 아주 짙은 붉은 색상이 되는 거죠. 보다시피 아주 붉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이거는 위쪽에 설정한 재질이 얼마나 강하게 표시할지 그걸 이 아래쪽에 있는 하이라이트 스프레드라는 옵션을 통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질이. 자, 이걸 0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색상 그대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50이라는 수치는 사실 빛과 아래쪽에 있는 플래크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짬뽕이 되어서 어떤 느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기본값 한 50 정도 기본값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펄이라는 게 있는데요. 펄이라는 거는 진주입니다. 진주. 이 진주 색상이라고 보셔도 되고 자, 인업을 일단 체크해 보죠. 자, 체크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아래쪽에 초콜릿틱이라고 되어 있죠. 초콜릿이 색깔이 뭡니까? 검은색입니까? 아니면 짙은 갈색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초콜릿 색상을 펄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쭉 표시를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펄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빛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이 초콜릿 색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빛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은 좀 연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분, 이게 펄입니다. 펄.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펄이고요. 자, 이걸 세컨드 컬러로 바꾸고요. 이 세컨드 컬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주위에 좀 더 이 색상과 믹싱이 돼서 좀 더 강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블렌드라는 거는 이 색상과 이 색상을 혼합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20이라는 거는 20% 혼합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보면은 요 색상이 요 부분에 펄이 있는 부분에 블렌딩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자, 보면은 표면에 약간 이렇게 이 색상이 어, 마치 막을 치듯이 이렇게 드리워진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보면은 특히 이 부분에. 자, 이게 0일 경우에는 기본 색상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0%로 가게 되면은 이 색감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적절한 정도에서 이걸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색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펄이라든지 플래크를 혼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사실감 있는 어떤 재질을 구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느낌이 막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어마운트는 이 수치입니다. 이 강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크라는 건 금속성 조각입니다. 이 페인팅을 할 때 붓으로 바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스프레이로 뿌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스프레이에 약간씩 알갱이 같은 것들이 표면에 맺히게 되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보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조각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크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조정합니다. 검은색과 흰색. 즉,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 단계 있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계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어떤 다른 특정한 색상을 통해서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흰색, 검은색 이 단계 여기서 설정하는 거고요. 이게 흰색이거나 아래쪽에 이 수치 있죠. 이 수치가 일정 공 이상일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 색깔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이게 검은색일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메탈릭 페인트 재질은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페인트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꼭 자동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TV 베젤 같은 거, 모니터 베젤, 그 다음에 냉장고,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죠.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요즘에 아주 표면 자체가 금속성 재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유용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